자, 9번입니다. 복잡한 지수에 관한 식이 나와 있고 이 식의 값이 2분의 1일 때 4의 a제곱 플러스 4의 마이너스 a제곱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전형적으로 주어진 것과 구하는 것이 명확하게 보이는 문제가 되겠고 수학 문제는 항상 어디까지가 주어진 것이고 무엇이 이제 구하는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먼저라고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를 했고요. 이 두 개를 잘 연결 짓는 것이 수학 문제 해결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보면 밑이 2인, 더 정확히 얘기하면 2의 a제곱에 관한 식이 나와 있고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4의 a제곱 투성입니다. 그래서 이 4의 a제곱도 어쨌든 이 두 개를 연결 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최대한 방금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이거 문제에서 주어진 거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는 것을 최대한 서로 가깝게 즉 비슷하게 만들어 나가는 게 문제 해결이죠. 그러자면은 당연히 밑을 통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을 2로 통일하는 게 좋으니까 4의 a제곱은 2의 2a제곱으로 만들 수 있고 사실상 2의 a제곱과 2의 2a제곱을 이 두 개를 어떻게 연결 지어 나가느냐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이 주어진 식에서 어떻게 하면은 2의 2a제곱을 만들어 나가느냐인데 2의 a제곱을 2의 2a제곱으로 만드는 거는 제곱을 해도 되고 아니면 2의 a제곱을 한 번 더 곱해도 되고 지금은 이렇게 보면 두 개 다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이 식을 통째로 제곱을 하느냐 아니면 분모 분자에 똑같이 2의 a제곱을 곱하느냐 이거는 이제 큰 차이가 있죠. 우리는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양변에 통째로 제곱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 지저분하지만 분자 분모에 똑같이 2의 a제곱을 곱하는 액션을 취함으로써 여기에서 2의 2a제곱을 뽑아낼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식에다가 분모 분자에 똑같이 2의 a제곱을 곱하면 이렇게 되고요. 분자 분모를 분배를 해서 괄호로 풀어주면 좌변은 일단 2의 a제곱 곱하기 2의 a제곱이니까 이제 여기서 드디어 2의 2a제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두 개는 곱하면은 서로 역수니까 플러스 1이 되고 분자도 역시 2의 2a제곱 마이너스 1로 간단히 처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이제 처음에 이렇게만 봤을 때보다 똑같은 식인데 이렇게 2의 2a제곱이 등장하긴 거 바꿔놓고 나니까 문제에서 구하는 것과 조금 더 거리가 좁혀졌죠. 여기에서 이거 구하는 거는 조금 더 훨씬 쉬워 보입니다. 맞죠? 그래서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를 하나의 문자처럼 보자면 지금 이 2의 2a제곱에 대한 식 하나가 나와 있고 이 하트를 구하라고 하는 상황이니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고 선생님은 여러분이 여기서 영상을 멈추고 스스로 풀어봤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저 문제풀이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대각선끼리 곱해가지고 식을 정리를 하면 되죠. 그러면은 2의 2a제곱 마이너스 1의 전체 곱하기 2는 2의 2a제곱 플러스 1이 되고 분배를 해서 잘 정리를 해주면 2의 2a제곱이 간단하게 3이 됩니다. 그러면은 문제에서 구하는 것은 즉 4의 a제곱 플러스 4의 마이너스 a제곱은 자, 얘는 방금 우리가 구한 2의 2a제곱의 역수니까 내가 구한 것을 대입만 해주면 3 플러스 3분의 1이 돼서 답은 간단하게 3분의 10이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에서 주어진 것과 구하는 것을 모양을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나가는 식 처리를 통해서 문제를 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10번입니다. 로그가 정의되도록 하는 정수 x의 개수를 한마디로 로그가 정의될 조건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에는 상당히 자주 적어도 선생님이 6월, 9월 모의고사에서 한 번씩은 매년 꼭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빈출되는 문제이고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빈출 문제이고 개념을 복습을 하면 로그 A의 n이라는 이제 로그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밑과 진수 모두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하나 더 밑은 1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조건까지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로그 A의 n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그의 3의 마이너스 1 이런 것은 정의를 할 수 없다. 정의할 수 없다는 말은 곧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왜? 여기 지금 진수 자리가 0보다 커야 되는데 지금 작죠. 그래서 이러한 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의할 수 없다. 자, 그리고 개념 자체가 지금 간단하죠. 그래서 모의고사에 나오면은 많이 맞출 것 같지만 정말 많이 틀리는 문제입니다. 자, 틀리는 이유는 여기 이제 밑 자리나 또는 진수 자리가 지금은 간단하게 1차식, 2차식이 들어가 있는데 모의고사에서는 저 선생님이 표시한 이 밑과 진수에 들어가는 식이요. 조금 복잡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이제 2차식이 들어갈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나중에 보면은 2차 부등식 풀이 과정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2차 부등식 풀이는 여러분이 고1 때, 즉 작년에 배웠을 텐데 선생님이 이제 매년 수업을 고등학교 1, 2학년 수업을 해보면 물론 3학년도 마찬가지지만 이 2차 부등식을 학생들이 많이 못합니다. 좀 많이 못해요. 심지어 상위권 학생들도 한 번씩 잘 막혀요. 그래서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2차 부등식 풀이는 우리 이 문제를 틀리는 이유는 로그가 정의된 조건이라는 이 고2 수학 개념을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문제를 풀 때 등장하는 고등학교 1학년 내용 2차 부등식에서 많이 틀리더라. 그래서 이거를 복습을 꼼꼼하게 잘 해두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차 부등식 풀이하는 거 복습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 2차 부등식은 부등식이니까 부등호가 들어갈 거고 우변이 0이 되게끔 이제 식을 모두 좌변으로 이항을 했을 때 이 좌변에 있는 식이 2차식이 되면은 2차 부등식이죠. 그래서 1단계는 일단 인수분해를 하는 게 이 좌변의 fx 부분에 오는 식을 2차식을 인수분해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수분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제 2차 부등식을 풀어라 하면은 얘를 인수분해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하면은 x 마이너스 5 곱하기 x 마이너스 1 되죠. 그 다음 2단계는 이 fx의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여기서 이 그래프 그릴 생각도 잘 못합니다. 식에서 그래프로 넘어가는 걸 잘 못하더라고요. 자, 그래프는 이 이차함수가 함수값이 0이 되는 x값이 1과 5이기 때문에 1,0, 5,0을 지나면서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이차함수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려지죠. 이 fx를 그래프로 그려야 됩니다. 그 다음 3단계는 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을 만족하는 x 범위만 골라내면 됩니다. 지금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fx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또는 x축과 이제 만나는 것까지는 괜찮죠. 그래서 빨간색 그래프에 해당하는 x 범위를 골라내면 마지막으로 해가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게 문제풀이 과정인데 처음에 인수분해 할 생각도 잘 못하고 그래프 그릴 생각은 더더욱 못하고 이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2차 부등식은 꼼꼼하게 복습을 해두세요. 자, 우리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밑은 0보다 커야 되죠. 근데 지금 밑이 x-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0보다 크다 조건을 이제 적어주면 일단 x는 1보다 커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진수는 0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1이 아니어야 되죠. 진수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5인데 얘가 0보다 커야 된다. 일단 2차 부등식을 풀어보면은 아까 말했던 거 이제 갑니다. 1단계 뭐 하자? 인수분해 하자. 마이너스로 묶어내주고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는 0보다 크다니까 괄호 안에 인수분해 해주면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5가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래프 개형을 그린다.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될 거고 이제 x축과는 1, 5에서 만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주어진 범위를 만족하는 x 범위를 골라내면 되는데
그래프 전체가 x축보다 위에 올라오는 부분의 x 범위를 골라내면 답은 1과 5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진수가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조건에서 이제 x가 1과 5 사이여야 된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아까 1보다 크다 하나 나왔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진수가 1이 아니어야 된다. 이 진수가 1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데서 여기서 이제 x값 조건이 하나 더 붙죠. 미안합니다. 선생님 설명을 잘못했네요. 진수는 그냥 0보다 크면 되고 밑이 양수이고 그리고 1이 되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정말 평소 하지 않는 실수를 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밑이 1이 아니어야 됩니다. 진수가 아니라 밑이 1이 아니어야 됩니다. x-1이 1이 아니다. 따라서 x는 2도 아니어야 됩니다. 얘를 니은이라고 할게요. 자, 따라서 기역과 니은, 디귿에 의해서 이 조건, 기역, 니은, 디귿을 모두 만족하는 x의 정수 x를 골라내면 되는데 이것도 실수할 것 같으니까 그냥 기역, 니은, 디귿을 모두 수직선에 표시를 하세요. 일단 기역 1보다는 커야 되고 그 다음에 니은 2는 아니어야 되고 이제 아닌 거는 동그라미 중간에 비어있는 동그라미를 그려줘야 되죠. 그 다음에 3번 1과 5 사이여야 되고 그래서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x의 범위는 1과 2 사이 또는 2와 5 사이라고 이제 나올 수가 있죠. 이걸 만족하는 정수 x는 3과 4뿐이죠. 문제에서는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답은 2개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모두 만족시키는 양수 AB에 대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로그가 등장하고 밑이 같은 로그끼리 더하는 그런 문제 조건이 등장하는 걸 보니 로그의 성질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자, 로그의 성질을 한번 복습해보면 첫 번째, 진수가 1인 경우는 로그는 무조건 0이라고 했고요. 밑과 진수가 같으면 로그는 무조건 1입니다. 그 다음에 진수끼리 곱하고 있으면 분배를 해서 더해주면 되고 거꾸로 로그 A 더하기 이게 로그 A끼리 더하는 경우에는 진수끼리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로그 2의 3 더하기 로그 2의 5는 로그 2의 3 곱하기 5, 즉 1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진수끼리 나눠주는 경우에는 분배를 한 뒤에 로그끼리 빼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진수의 치수는 로그 앞에 개수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거꾸로 우변을 좌변으로 만드는 것도 할 줄 알아야겠죠. 로그 2의 3 앞에 2가 있으면은 2를 올려서 밑을 9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문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어진 조건들이 식이 너무 복잡하니까 필요 충분 조건으로 조금 더 간단한 표현으로 바꿔보는 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마리가 보일 것 같아요. 자, 가는 로그의 성질을 써서 로그 2를 한 번만 적어주고 지수끼리 곱해주면 이렇게 고칠 수가 있고 나아가 여기 중요한 거나 나왔네요. 로그 2의 AB 이꼴 1이 나는데 여기서 AB만 골라낼 수 있죠. 어떻게? 양변의 밑을 2로 취하면 밑 2와 로그 2는 상쇄돼서 없어질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AB는 2의 1제곱 따라서 2다. 이렇게 고치는 거는 문제 풀 때 정말 많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잠시만 10번으로 잠시만 돌아갈게요. 네.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이 내용은 아마 교과서 26페이지에 필기를 해 놓으셨을 겁니다. 쌤이 수업 시간에 필기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AB 값이 2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가 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출제자가 가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AB 값입니다. 자, 이와 비슷하게 여러분 영상을 멈추고 나에 제시된 식도 간단하게 처리를 해보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이 해봤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로그 2로 묶어내면 진수끼리 곱할 수가 있죠. 1 플러스 A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B분의 1. 역시 마찬가지로
양변의 밑을 2로 취해서 로그 2를 없애주면 1 플러스 a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b분의 2일은 8이 됩니다. 자, 이까지는 다들 했을 것이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멈칫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문제에서 주어진 것과 지금 주어진 게 이 박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 두 개가 이제 주어진 것인데 나는 이러한 단서를 알고 있는데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죠. 항상 문제에서 주어진 것들과 구하는 것을 잘 연결 지어 나가야 됩니다. 근데 ab 값은 아는데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을 구해야 되면은 하나가 빠졌어요. 자, 뭘 알아야 될까요? 그렇죠. a 플러스 b의 값만 알면 되죠. 그래서 a 플러스 b의 값이 뭔지 알고 ab 값을 아니까 그걸 통해서 얘 구하는 건 중학교에서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든 a 플러스 b라는 모양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면 a 플러스 b라는 모양을 만들 수 있을지 여러분 그 영상을 멈추고 한번 고민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고민을 충분히 해봤다라면 이리저리 하다 보면 분명히 나오거든요. 선생님은 그냥 처음에 실마리가 잘 안 보였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통분하고 전개하고 다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개부터 해보겠습니다. 다 전개하면 이렇게 됩니다. 전개를 해도 a 플러스 b라는 모양이 안 나오는데 사실 이까지 하고도 영상을 멈추고 스스로 고민하면 좋겠어요. 쌤은 계속 하겠습니다. 얘를 통분을 하면 ab분의 a 플러스 b가 되면서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이 생각은 천재적으로 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주어진 시계에서 어떻게 하면 a 플러스 b를 만들어낼 건가를 고민을 하고, 그러니까 목표를 갖고 고민하다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식만 좀 다듬어주면 ab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1은 7이 되죠. 자, 여기에다가 뭐 얘를 기억이라고 하고 이거를 니은이라고 하겠습니다. 니은에 이제 우리는 ab 값을 아니까 대입만 좀 해주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1, 자 이게 ab 자리에다가 2를 대입하고 양변에 2를 곱하면은 얘가 이제 14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구하고 싶던 a 플러스 b 값을 알아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과 디귿, 즉 ab와 a 플러스 b를 이용해서 이거 구하는 거는 여러분 식은 죽 먹기니까 이제부터는 할 수 있겠죠. 나머지 풀이 과정은 생략하고 답만 소개를 하자면 답은 165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13제곱이 등장하다 보니까 169 마이너스 뭐 어떻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알 수 있는 거는 풀어보니까 당연하게 이렇게 풀 수밖에 없겠죠.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주어진 단서들이 그렇게 예쁜 식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로그의 성질이나 뭐 양변의 밑을 취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예쁜 식으로 간단하게 고치는 거, 간단히 하는 거 하셔야 되고,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내가 알 수 있는 정보들로부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뭐가 필요한가 보니까 a 플러스 b가 필요하더라. 그러면 이 식에서 그냥 통분하고 전개하고 아무 목적 없이 식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a 플러스 b를 구하려고 목적의식을 갖고 식을 건드리라는 거. 그러다 보면은 얘를 통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쉽게 할 수가 있죠. 목적이 없으면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과정을 너무 잘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그냥 단순 계산처럼 보이지만 2번 같은 경우에는 공식을 좀 알아야 되는 문제라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30페이지에서 로그의 밑을 변환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응용 공식을 배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렇게 밑이 다른 로그끼리 곱할 때에는 진수에 있는 숫자와 밑에 있는 숫자가 같으면 하나씩 이렇게 상수해서 없앨 수 있다. 진수에 있는 씨, 밑에 있는 씨 없앨 수 있다. 그리고 남은 것들을 가지고 식을 간단하게 고칠 수 있다.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로그 A의 D가 되겠죠.
자, 그리고 2번 역시 마찬가지로 밑과 진수에 각각 하나씩 A와 B가 있죠. 그래서 A 없애주고 B 없애주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1이라고 적을 수 있다. 그 말은 로그 A의 B와 로그 B의 A 이렇게 밑과 진수의 위치를 바꾼 것은 서로 역수관계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단순한 로그 2 이렇게 밑이 2로 통일된 로그의 덧셈인데 잘 보면은 로그끼리 더하거나 뺄 때에는 그 앞에 개수도 통일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개수가 하나는 1, 하나는 2분의 1 다르니까요. 이 2분의 1을 진수의 지수로 이게 올려주겠습니다. 그러면은 로그 2의 9분의 2 루트 3 플러스 로그 2의 12의 2분의 1제곱. 근데 이제 12의 2분의 1제곱은 루트 12라고 고쳐도 되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로그 2의 3분의 4라고 고칠 수가 있고 밑이 다 2니까 로그 2로 묶어주면 여기는 더하고 있으니까 두 진수를 곱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로그끼리 빼고 있으니까 두 진수를 서로 나눠주면 되죠. 그럼 나누기 3분의 4니까 그냥 곱하기 4분의 3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수를 간단히 하면 얘도 이제 루트 12도 2 루트 3이니까 2 약분되죠. 그러면 아래 위로 다 정리하고 나오면은 1밖에 안 남네요. 따라서 요거는 0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그냥 여기에서 바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자, 좀 소인수분해를 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는 숫자가 2, 그리고 3, 그다음 5, 2 이런 식으로 밑이 2 아니면 3 아니면 5라는 게 이제는 눈에 보이죠. 그래서 9는 3의 제곱으로 고치고 125는 5의 세제곱으로 고치고 1024는 2의 10제곱으로 고친 뒤에 이 지수들은 모두 로그 앞으로 내려줘야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앞에 내린 숫자들은 다 한꺼번에 앞으로 좀 빼내겠습니다. 2 곱하기 3 곱하기 10은 앞으로 다 빼내고 남은 것들만 적어보면 로그 2의 3 곱하기 로그 3의 5 곱하기 로그 5의 2가 되어서 2 약분되고 3 약분되고 5 약분되니까 이제 이만큼이 1이니까 답은 그냥 간단히 60 되겠죠. 자, 우리 13번 문제는 교과서 30쪽에 밑을 변환하는 데 필요한 공식을 배웠고 교과서 31쪽에 예제 3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숫자만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풀이를 안 하려다가 그래도 수요가 있을 것도 같아서 근데 풀이를 진행을 해보겠지만 예제랑 다를 게 없습니다. 혹시 이 문제를 아예 모르겠다 하면은 31쪽을 공부를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의 변환 공식을 복습해 보도록 하자. 로그 A의 B를 내가 어떤 밑을 다른 숫자로 바꾸고 싶다. 밑을 예를 들어서 C로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더라? 분수를 만들어 준 뒤에 분자 분모에 모두 로그 C를 적어주고 이때 C는 밑이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밑은 분모의 진수로 그 다음에 원래 있던 진수는 분자의 진수로 이렇게 보내주더라 는 걸 알고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지금 주어진 정보는 모두 밑이 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는 것도 밑이 옵니다. 그러면 밑은 주어진 것이나 구하는 것이나 다 똑같기 때문에 크게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문제에서 주어진 것들은 진수가 다 2와 3인데 여기는 36이죠. 그러면은 36을 그러니까 여기에서 밑이 진수가 2, 3인 로그를 써먹으려면 즉 36에서 2, 3을 써먹으려면 당연히 소인수분해를 해서 36을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으로 고치는 게 떠올라야겠죠.
그래서 주어진 수를 로그 5에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으로 고쳐만 주면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로그 전개해서 로그 5에 2의 제곱, 제곱도 앞으로 뽑아내겠습니다. 플러스 로그 5에 3의 제곱, 제곱도 앞으로 뽑아내면 이제 2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2a 플러스 2b가 됩니다. 얘가 a고 얘가 b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2번은 문제에서 구하는 게 밑이 4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건 다 밑이 5인데 구하는 거는 4니까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이거를 뭐로 바꿔야 문제가 풀리겠어요? 문제에 주어진 정보들을 써먹으려면 밑을 5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밑을 5로 바꾸려다 보니 당연하게 밑 변환 공식을 쓰는 겁니다. 로그 4의 90에서 밑을 5로 이제 밑 변환 공식을 쓰면 아래 위로 로그 5를 적어주고 4는 아래에 90은 위에 적으면 되겠죠. 이때 90도 진수가 2나 3인 저런 A, B를 써먹으려면은 소인수 분해를 해서 적어주면 되겠죠. 90을 소인수 분해하면은 9 곱하기 10이니까 3의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5 되네요. 자, 그래서 분모는 로그 5에 4, 즉 4는 2 로그 5에 2니까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고 분자는 로그 5에 2 더하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B만 대입해주면 답은 2A분의 A 플러스 2B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는 실생활 관련 로그 문제입니다. 문제를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고 잘 읽어보면 이까지는 그냥 pH에 관련된 이제 메인 공식이 되겠죠. 이런 문제는 항상 메인이 되는 공식이 하나 등장하는데 지금 문제는 이거 공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 수소 이온 농도가 즉 H 값이 10의 마이너스 3.5 단위는 생략할게요. 이 경우에 pH가 2번 수소 이온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5.0 단위인 음료수에 몇 배인지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교과서에 비슷한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선생님처럼 저 1번과 2번이 끊겨서 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만약에 안 들어온다면 이제 영어 지문 독해하듯이 처음부터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어에서 왜 긴 것도 주어가 긴 경우가 있고 이제 동사가 여기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까지가 주어라는 거를 볼 줄 알아야 되듯이 수학 문제 역시 어디까지가 1번을 말하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2번을 말하는 것인지가 눈에 보여야 됩니다. 약간은 국어적인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메인이 되는 이러한 공식과 1번, 2번입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는 것을 정리를 해보면 구하는 거는 요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3.5몰 퍼 리터인 수소 이온 농도가 이거 너무 pH가 이거 너무 기니까 기호로 1번을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얘를 pH는 pH인데 여기 들어가는 숫자가 3.5일 때의 pH라고 그냥 기호로 단순화 할게요. 그럼 이거는 pH인데 여기 들어가는 숫자가 5.0일 때의 pH다 이렇게 간소화할 수 있겠죠. 그럼 문제에서 구하는 것은 pH 3.5가 pH 5.0의 몇 배인지를 구하면 되는 거라서 얘랑 얘를 나눈 값이 뭐가 되는지를 막판에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려면 이 각각을 숫자로 표현을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1번에 나온 이 이제 문구를 수학적인 식으로만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pH 3.55는 이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은 로그 뭐 분의 1인데 지금 여기 들어가 있게 10의 마이너스 3.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지수는 역수를 의미하니까 정리를 하면은 로그 10의 3.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밑이 안 적혀 있으면은 밑이 10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적어주면 그냥 이 3.5는 앞으로 빠져나오고 간단하게 값이 3.5로 정리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번 부분은 안 해봐도 5.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서 구하고자 하는 pH 5.0은 식에 의해서 로그 10의 마이너스 5.0분의 1이고 역시 마이너스를 떼고 역수 처리해주면 10의 5.0이 진수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처리하면은 값은 간단하게 5.0이 됩니다. 자, 따라서 뭐 문제 다 풀었네요. 이게 1번, 2번 대입만 해주면은 위에가 3.5, 밑에가 5.0. 분모 분자에 모두 10을 곱하고 5로 나누어 주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10분의 7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어디가 어려웠을까요? 이렇게 보면 너무 쉽게 풀리죠? 근데 분명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막혀서 들어온 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것을 나는 어디에서 막혔나에 대한 해답을 찾으면 앞으로 이런 종류의 문제는 다 마스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한번 찾아보세요. 자, 15번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처음에 이 중단원 마무리 1번 문제에 A의 n제곱근 문제 하나 설명을 하고 복습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A의 n제곱근 중에 실수 유형의 이런 문제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에서 꼭 나온다. 물론 3월은 우리가 진도가 안 나갔으니까 당연히 얘가 안 나오겠지만 6월, 9월에 반드시 한 문제씩은 최근에 계속 나왔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6월 달인가? 6월 달에 나왔던 문제는 이 원리를 이게 보통은 6월 달 같은 경우는 14번 문제 자리에 얘가 항상 나오는데 원리를 이해하지 않고 그냥 피상적으로 알면 틀리기 딱 좋은 문제가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유형이 15번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 틀리는 문제가 나온다던데 그게 뭘까 하면은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 문제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원리를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4에서 15쪽에 있는 내용이고 A의 n제곱근 중에 실수인 녀석을 예를 들어서 x라고 한다면 이것을 수학적인 식으로 표현하면은 A의 n제곱근이란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말하니까 x를 저 자리에 집어넣으면은 x의 n제곱은 A라고 고칠 수 있고요. 이때 물론 우리가 찾는 x는 실수 안에서만 찾습니다. 자, 얘는 y 이꼴 x의 n제곱 그리고 y 이꼴 a 두 함수의 그래프의 뭐에 교점의 x좌표를 찾으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항상 a의 실수인 n제곱근과 이러한 표현과 그리고 두 그래프 어떤 두 그래프의 교점을 말하는 것인지 잘 이 1, 2, 3번이 필요충분 조건이라는 것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n이 홀수일 때 실제로 두 그래프를 그려보면 홀수일 때는 y 이꼴 x의 n제곱이 원점에 대칭되게 그래프가 그려지고 그 다음에 상수함수는 위치에 관계없이 항상 x의 n제곱 이 함수와 한 점에서 만나고 그 한 점에서의 x좌표를 n제곱근 a라고 한다. 그리고 개수는 항상 한 개가 나온다. 라는 것까지 이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n이 짝수인 경우에는 x의 n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밑에도 미리 그려놓고 출발할게요. y축 대칭입니다.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큰 경우에는 교점이 2개 a가 0인 경우에는 하나이고 x값이 0 그 다음에 a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음수인 경우는 교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요건데 a가 양수인 경우는 2개의 교점이 존재하는데 y축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이 값만 양수만 n제곱근 a라고 정의를 하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마이너스 부호가 붙은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아는 상태에서 왼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실수 x에 대해서 x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fx라고 하자. 그러면 바로 여기에서 바로 fx는 항상 함수값이 1인 상수함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세제곱근이면 이 상황이거든요. 교점이 무조건 1개잖아요. 그래서 개수가 무조건 1개입니다. 무조건 값이 1입니다. fx 값을 그냥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x의 4제곱근. 4제곱근은 개수가 이렇게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안 나올 수도 있죠. 이 개수를 안 적었네요. 2개, 1개, 0개. 그래서 gx 값은 2인지 1인지 0인지 모릅니다. gx는 0 아니면 1 아니면 2 경우가 이제 3가지나 됩니다. 그리고 AB의 이제 범위는 이렇습니다. 절대값이 5보다 작거나 같다. 그 말은 A와 B는
플러스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1, 0. 이 11개 숫자 중에 있는 거예요. 정수라고 했으니까. 자, 이러한 AB에 대해서 FA 곱하기 GB가 2이다. 이 식을 만족하는 순서상 AB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식을 그대로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원리를 잘 이해했기 때문에 바로 fx 값이 항상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는 a 값이 얼마이든 무조건 1입니다. 그 말은 a에, 자, 잘 들으세요. 그 말은 a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든지 간에 항상 fa는 1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fa는 무조건 1이다. 그 말은 a의 세제곱근 중에 실수는 무조건 한 개다. 뭐에 관계없이, a 값에 관계없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범위를 만족하는 a는 다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벌써 a는 11개가 모두 다 가능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여기죠. fa가 무조건 1이기 때문에 gb는 역시 무조건 2가 돼야 되죠. 그래서 gb는 아까 우리가 0 아니면 1 아니면 2라고 했는데 gb의 값은 그냥 바로 뭐다? 2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쉬운 편인 게 원래는 여기서 경우가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경우가 딱 한 가지. fa는 1, gb는 무조건 2 이렇게 되는 경우 한 가지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쉬운 편입니다. 자, gb는 2고 이 식을 역시 정리를 해봅시다. gx의 뜻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자, 찬찬히 한번 적어봅시다. b2의 4제곱근 물론 실수고 그거는 이제 2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케이스죠. 자, 이 케이스라는 말은 우리가 b가 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죠. b가 양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b는 아까 이 범위 안에 있는 정수였잖아요. 그 말은 뭐로 범위가 좁혀진다? 양수니까 1, 2, 3, 4, 5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몇 개예요? 5개죠. 자, 그래서 기억, 니은만 알면은 이제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예요? AB 순서상 개수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구해요? 지금 기억과 니은에 의해서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A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경우의 수 곱하기 B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의 개수 2개를 곱해주면 되죠. 이거 고1 때 마지막 2학기 때 수학 시간에 배운 건데 이게 왜 곱하는 거냐? 자, A, B 순서상의 개수는 내가 결정해야 될 게 A의 경우의 수도 결정하고 그리고 B도 결정해야 되죠. 그리고는 경우의 수를 2개를 곱하는 거더라. 기억납니까? 근데 A에는 11개가 가능하고 B에는 5개가 가능하다라고 기억 니은에서 그랬으니까 답은 몇 개다? 55개가 되겠죠. 자, 16번입니다. 너무 이제 읽어봤을 때 터무니없이 처음에 좀 막혔을 수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자, 16번은 일단 ABC는 기본적으로 양수이고 2개의 식이 만족될 때 양수 K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뭐 어쩌라고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선생님 생각할 때는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했던 주어진 것과 구하는 것을 연결 짓는 것의 정수를 또 보여주는 좋은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럼 수업 시간에 얘기한 대로 주어진 것과 구하는 것의 거리가 상당히 먼 상황입니다. 자,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AB 이꼴 BC 플러스 CA라는 식이 성립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도 주어진 정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문제에서 구하는 게 K인데 여기 K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얘를 문제에서 구하는 것으로 좀 놓을게요. 이 2개를 조합해서 K를 구해 나간다기보다는 여기 있는 K를 여기로부터 이제 2개를 어떻게 이렇게 연결 짓느냐로 좀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는 보다시피 도저히 연결 지을 수가 없을 정도로 현재로서는 너무 먼 거리에 있습니다. 찾아가는 경로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찬찬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이 식은 양변을 ABC로 나눠가지고 그럼 ABC로 나누면은 좌변이 C분의 1 되고
그 다음에 우변은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 되잖아요. 이렇게 바꾸는 거에 문제에서 꽤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 같이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은 사실 얘를 이렇게 고쳐놓고 시작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고쳐놨지만 현재로서는 얘가 과연 문제에 쓰일지 안 쓰일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고쳐놓고 보니까 문자 A에만 한번 주목해 봅시다. 문제에서 주어진 단서에 A분의 1이 등장했고 여기는 A분의 1이 아니라 이제 5의 A제곱에 A가 들어있어요. 이 빨간색 두 개를 서로 모양을 비슷하게 만들어 나갈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한 번만 정리하니까 A분의 1이 등장했고 문제에서 구하는 이 K가 포함된 식에는 5의 A제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현재는 모양이 너무 다르잖아요. 이거를 거리를 점점 좁혀서 모양을 비슷하게 만들어 나갈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자유롭게 한번 생각해 봐요. 여기는 밑 5가 있고 여기는 없죠. 그 말은 여기서 밑 5를 좀 제거를 해야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역수되어 있고 하나는 역수가 아니라 그냥 A죠. 그래서 둘 다 역수를 취해서 얘를 역수를 취해서 A분의 1로 만들든지 아니면 얘를 역수를 취해서 A로 만들든지 뭔가 하나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밑을 제거하는 게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자, 어떻게 밑을 제거할 수 있을까? 5의 A제곱 이꼴 7의 B제곱에서 밑을 제거하려면은 양변에 로그 5를 취하면 되죠. 선생님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좌변에 A가 되고 밑이 이제 5가 제거는 됐어요. B도 앞으로 내려오면은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로그 5의 7이라는 이 숫자 상수의 값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절대로 알 수 없죠. 그래서 이 접근 방법은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5의 A제곱 이꼴 7의 B제곱 뿐만 아니라 여기 K의 C제곱을 갖고 와서 양변에 밑 5를 취해도 마찬가지로 막힙니다. 그러면 나는 밑을 제거는 하고 싶은데 여기 7이나 K가 있어서 방해가 된단 말이야. 로그 5의 7, 로그 5의 K 같이 내가 모르는 게 등장한단 말이야. 그럴 때 잘 쓰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냥 얘를 통째로 어떤 숫자 알파라고 좀 놓고 문제를 풀어야겠다. 자, 그래서 5의 A제곱 이꼴 알파에서 여기에서 이제 밑에 5를 제거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양변에 5를 이렇게 취하면은 A는 로그 5의 알파가 되는데 그러면 B는 로그 7의 알파가 되고 C는 로그 K의 알파가 되겠죠. 근데 잘 보면은 자, 우리는 5의 A제곱을 A로 이렇게 밑 5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얘랑 또 연결을 지으면 됩니다. 훨씬 가까워졌다는 의미에서 쌤이 조금 왼쪽에 적어 볼게요. 아까 이 두 개 서로 너무 생긴 게 달랐던 것과 달리 이 두 개는 어느 정도 가까워졌죠. 게다가 지금 보니까 다 알파가 등장하는데 이 밑줄 친 세 개를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밑이 통일되면 참 좋겠는데 밑은 5, 7K 다 다른데 진수가 오히려 통일이 됐죠. 여러분 무슨 생각이 안 떠오르나요? 자, 이 두 개를 연결 지으면서 동시에 여기에서 밑을 통일할 수 있는 즉 일석이조를 바로 획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혹시 안 떠오르나요? 여기에서는 쌤이 지금 괄호를 표시한 이 식을 어떻게 처리하면은 좋을지 영상은 멈추고 꼭 스스로 끝까지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쌤이 영상을 멈추고 끝까지 풀어봤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저 풀이를 진행할 텐데 바로 이 세 개의 식을 모두 역수를 취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역수를 취하면은 좌변은 A분의 1이 되고 우변은 밑과 진수의 위치를 바꾸면 되니까 로그 알파의 5가 되죠. 따라서 이렇게 바꾸면 드디어 문제에서 주어진 A분의 1과 똑같은 모양을 만들 수 있으면서 동시에 밑도 통일시킬 수 있는 즉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두 식을 어떻게 연결하면 되겠어요? 그냥 뭐 얘를 기억이라고 하고 이거를 니은이라고 합시다. 그냥 뭐 하면 되겠어요? 니은의 기억의 니은을
대입하기만 하면 금방 끝나겠죠. 그래서 좌변 C분의 1에는 로그 알파 K, 그 다음에 우변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에서는 이 두 식을 더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간단하게 K 값은 3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문제에서 주어진 것과 그 다음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K, 이 K가 포함된 식이 처음에는 모양이 너무 달라서 어떻게 할지 막막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식을 한 차례 양변을 A, B, C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A와 B와 C의 역수가 들어있는 식으로 고치고 나서는 A분의 1과 5의 A제곱을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나가야겠다. 그래서 5의 A제곱을 밑을 5를 다 제거를 해서 A로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는 이 전체 식을 가상의 문자 알파를 가져와서 이꼴 알파라고 두는 트릭이 약간 필요하긴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A분의 1과 A를 어떻게 연결 지을 거냐? 그리고 이 밑이 다 다른 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지금 밑이 아니라 진수가 다 통일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 세 식을 역수를 취하면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는구나. 그래서 역수를 취했더니 A분의 1, A분의 1. 문제에 주어진 것과 구하는 것 사이 거리가 훨씬 가까워졌죠. 그래서 나머지는 이까지 거리가 가까워지고 보니 그냥 요 주어진 기억식에다가 내가 구한 세 개의 식을 단순히 대입만 하면 되겠구나. 이제는 문제 해결 실마리가 보이죠. 그래서 두 개를 가까이 이제 연결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오른쪽과 같이 5개의 빈칸에 모두 밑이 A인 로그들을 한 칸에 하나씩 적는데, 자, 일단 첫 번째로 가로로 나열된 수들의 합과 세로로 나열된 수의 합이 같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15라고 합니다. 그 말은 이 세 개를 더해도 15, 이 세 개를 더해도 15라는 거죠. 그때 A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우선 1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일단 5개의 칸에 쓰니 문자를 좀 처리를 하겠습니다. 모두 밑이 A니까 여기를 그냥 로그 A에 일단 여기는 숫자가 총 2번 쓰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하니까 가운데 거를 선생님이 로그 A에 A라고 좀 두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로그 A에 B, 로그 A에 C 그냥 문자로 좀 두고 처리를 할게요. 그러고 나서 동그라미 1번 부분을 식으로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가로로 나열된 거 이 세 개를 더했더니 15라는 거죠. 그러면 로그 A에 A 더하기 로그 A에 B 더하기 로그 A에 C 이 세 개를 더했더니 15다. 그리고 밑이 모두 A니까 여러분이 봐도 진수끼리 곱하고 싶죠. 그래서 이렇게도 처리를 할 수가 있고 심지어는 양변의 밑 A를 취해가지고 A와 로그 A를 없애주면 더 간단하게 로그 없이 ABC 3개를 곱한 게 A의 15제곱이다까지 간단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상을 멈추고 2번도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처리를 하고 보니까 이 두 식을 연립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여기도 A, 여기도 A. 여기도 A의 15제곱, 여기도 A의 15제곱이니까 당연히 BC와 D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연립을 하면은 BC 이꼴 DE라는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이 중요하게 쓰일 것 같으니까 기억이라고 처리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 로그의 진수 자리는 잘 보면 2, 4, 8, 32, 128 중에 하나씩입니다. 즉 얘네들은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2의 5제곱, 2의 7제곱 중에 하나씩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뭔지는 아직 모르죠. 그냥 후보가 이렇습니다. 이 중에 있습니다. B, C, D, E는. 자, 그래서 우리는 기역과 니은이라는 단서를 뽑아냈는데 이 기역과 니은으로부터 뭘 해야 되느냐. 일단 이렇게 2번 쓰이는 로그 A의 A 있죠. 여기에 쓰이는 진수 대문자 A. 이거를 구하는 게 조금 쉬울 것 같고 그리고 BC의 값을 구하던지
아니면 DE의 값을 구하든지 뭐 둘 다 같은 거지만 어쨌든 BC의 값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C를 구하는 거나 DE를 구하는 거나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A 구하고 BC 구하고 이렇게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C와 DE가 같다라고 했는데 그 말은 지수꼴로 표현하면은 B도 이 중에 있고 C도 이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BC를 뭐 2의 뭐 제곱 곱하기 C를 2의 뭐 제곱, DE도 2의 뭐 곱하기 2의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동그라미와 세모를 더한 게 네모와 다이아몬드를 더했다라는 표현이 되고요. 문제는 이 지수들은 모두 이렇게 1, 2, 3, 5, 7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까지 말했으면은 이 기호들은 모두 1, 2, 3, 5, 7 중에 하나씩이라고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 했으면은 이까지 듣고 영상을 멈추고 끝까지 여러분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의 풀이를 마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자면 이 4개 중에 어느 거 하나라도 2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면 만약에 아무거나 하나 얘가 2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얘는 홀수니까 좌변은 홀수 더하기 짝수니까 홀수, 우변은 홀수 더하기 홀수니까 짝수가 되어서 등호가 성립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동그라미, 세모, 네모, 다이아, 즉 모든 이 BCD의 지수에는 2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마찬가지로 다르게 말하면은 이게 뭐다? A가 2의 제곱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A 값을 알아냈습니다. 얘가 A라는 뜻이죠. BCD가 이게 될 수 없으니까 거꾸로 이게 A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얘네들은 1, 3, 5, 7 중에 하나인데 동그라미랑 세모는 요거 2개 더한 거하고 합이 같아야 되니까 뭐 이거 2개가 각각 1과 7, 여기가 3, 5든가 아니면 거꾸로 얘랑 얘 좌변이 3하고 5, 우변이 1하고 7이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크게 관계없을 것 같아요. 왜? BC의 값은 얘가 2의 1 플러스 7제곱이 되고 얘가 2의 3 플러스 5제곱이 되든 아니면 BC가 2의 3 플러스 5제곱이 되고 DE가 2의 1 플러스 7제곱이 되든 어쨌든 이 값은 뭐예요? 무조건 2의 8제곱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BC 값을 즉 또는 DA 값을 통째로 그냥 구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한 디귿 리을, 즉 A와 BC 값을 통해서 1번식에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값이 4라고 했고 2의 제곱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BC의 값은 2의 8제곱이라고 했으니까 두 개는 곱하면은 2의 2 더하기 8, 즉 10제곱이 되죠. 근데 이게 뭐래? A의 15제곱이래. 그럼 여기에서 이제 A 값 구하는 거는 다 끝났습니다. A는 바로 간단하게 숫자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런 식 처리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말을 안 해준 것 같아서 여기에서 좀 얘기를 할게요. 자, A의 15제곱은 2의 10제곱이잖아요. 이것도 어렵게 양변의 밑이 뭐 A인 로그를 취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양변에 똑같이 지수 15분의 1제곱을 취해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양변에 15분의 1제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약분돼서 좌변은 A만 남고 우변은 이 두 지수를 약분하면은 2의 3분의 2제곱이 남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간단히 A 값은 2의 3분의 2제곱이다. 양변에 똑같은 지수를 취해가지고 내가 구하는 거를 얻는 방법.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말을 안 한 것 같아서 지금 여기서 소개를 할 테니까 잘 알아두세요. 문제가 끝난 줄 알았는데 끝이 안 났네요. 자, 18번입니다. 1보다 큰 실수 A, B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할 때 로그 A의 B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첫 번째 식이고 주어진 것이라고 할게요. 문제에서 구하는 것은 두 번째 식입니다.
자,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걸 보니까 하나는 밑이 루트 2, 하나는 밑이 4니까 이 모두 밑을 2로 통일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럼 통일을 하면 여러분 18번 문제까지 왔으면 수학 기초는 뗐다고 보고 조금 빠르게 전개를 하겠습니다. 2의 2분의 1제곱의 a, 2의 제곱의 ab. 필요 충분 조건으로 식을 정리를 다 하면 a제곱은 루트 ab가 남습니다. 아마 18번까지 왔으면 이걸 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중간 과정을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구하는 것은 이거랑 똑같이 밑이 2였으면 좋겠는데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자, 이렇게 봅시다. 자,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a제곱 이꼴 루트 ab라는 식이라고 보고요.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얘라고 봐요. 지금 네모 표시한 것만 연결 지으면 됩니다. 다른 거 다 안 보인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안 보인다고 생각하세요. 이 두 개만 보인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연결 지을 거예요? 당연히 대입하겠죠. 그죠? 어떻게? 이 식을 필요 충분으로 잘 정리를 해서 좌변을 b만 남기고 정리를 한 다음에 그럼 여기가 a에 관한 어떤 식이 될 거 아니에요? 쏙 대입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양변을 좌변을 b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양변을 제곱을 해야겠죠. 그러면 a의 4제곱은 ab가 되고 양변을 또 a로 한 차례 나눠주면은 b는 a 세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대입을 하면은 로그 a의 세제곱이니까 간단하게 답은 3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 풀이는 이까지 했고요. 그 다음 단원은 다른 영상에서 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